다시 묶는 대통령의 올림머리, 그리고 퇴짜 맞은 막말 변호인. 삼성동 사전은 오늘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칩거 중이고 지지자들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관심을 끄는 건 바로 삼성동 사전을 타던 방문단일 텐데요. 오늘 아침 8시쯤 이 사람이 삼성동을 찾았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연락하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가 그러면 관계자 외에 크립을 좀 빼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어디 계세요? 어디? 당신들은 수사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이라 나는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질문하지 마세요. 나한테서 어떤 답변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마디 말씀하시고 그냥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당신이 협박하는 거야? 나한테? 협박 안 했습니다. 답변을 하는 게 좋고. 그러니까 뭔가 질문을 하면은 뭐라도 한마디로 하시고 말씀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그런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당신네들이 질문할 권리도 없고 내가 답변할 의무도 없어요. 그거는 저희에게 질문할 권리는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질문할 권리가 왜 없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대답 안 하실 권리가 있듯이 저희는 질문할 권리가 있고요. 여기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저희는 당신들 생각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해야 돼요. 여기 오신 목적만 말씀해주세요. 그래서 답변을 안 하겠다는데 왜 대답을 물어요? 한명숙 씨가 진술 거부했죠? 저도 진술을 안 하겠다는데 왜 그것을 물으세요? 기자님들도 이러시면 안 돼요. 예상치 못한 설전이 오늘 삼성동 사저 앞에서 있었어요. 태극기 집회에 참석했을 때 복장과 좀 비슷해요. 그대로입니다. 이제 모자를 쓰고 패딩을 입은 저 김평우 변호사인데, 민영선 이제 예. 방문 목적이 도대체 뭐였을까요? 아마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을 계속 받고 있는 걸로 당신이 생각을 하시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향후 대책, 그 갖다 얘기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심 관련 사항이라든지 어떤 법리적인 조언을 하면서 서로 좀 이렇게 의견을 나누려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일부 변호인단에 의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최후의 변론을 이 김평우 변호사한테 읽으라고 부탁할 정도로 신임이 굉장히 두터웠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생각지도 않게 기각이 돼가지고, 기각 이후에, 인용이 돼가지고, 인용 이후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법리적으로 하려고 좀 아주 의기양양하게 찾아갔는데, 보기 좋게 퇴짜 맞았습니다. 예, 실제로 사전 약속 없이 왔다가 헛걸음을 한 건데 아직 김평우 변호사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스타일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서류를 들고 온 게 눈길에 또 띄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 보고 이런 댓글들이 지금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기춘 비서실장 기억나시죠? 김기춘 비서실장한테 청문회에서 의원들이 물어봤잖아요. 한 달에 몇 번 만나시죠? 그런데 일이 있으면 한 번 정도 만납니다. 2번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아니 청와대에서 함께 있었던 비서실장도 한 달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데 알릴 방법도 없었다. 이 대목이 전 또 주목할 부분이에요. 왜냐? 지금 대통령 대리인단이 의뢰인과 소통을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분명히 소통을 누군가 했을 텐데 그렇다면 대리인단에 누군가 소통하는 사람한테 내가 대통령한테 가겠다라고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저 말 그대로라면 대통령단의 대리인단, 특히나 김평우 변호사는 대리인단에서 누군가 대통령과 소통하는 사람과는 전혀 말도 안 했다는 거예요. 자기 스타일대로만 했다, 들어가서. 그리고 알리지도 않고 갔는데, 이거 지금 조원진 의원도 알리지 않고 갔다가 그날 퇴짜 맞았잖아요. 그 다음날 이제 만났지,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의 어떤 모습은 청와대에 있었던 모습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누구도 찾아가면 안 돼. 누구도 찾아가는 것 자체, 만남 자체도 별로 원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문고리 3인방 같은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해요, 이제는. 예. 그래서 조은진 의원이 계속 찾아가서 이 대통령의 말을 전하는, 그러니까 아마도 난 앞으로 그 경쟁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 사람들이, 아까 내가 문고리 3인방이 되겠다. 조은진 의원처럼 매일 찾아가서 30분이라도 만나서 그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대통령 가라사대 대통령 오늘 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전달하는 역할. 사저 정치의 대변인들. 그렇죠. 그게 권력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어제 다른 프로그램에서 대통령 측의 또 다른 그 대리인 중 한 명이었던 손범규 변호사하고 같이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손범규 변호사는 어제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조원진 의원뿐만 아니라 본인도 어제 아침에 대통령을 잠깐 만나고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저를 들어갔다 나온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평우 변호사가 물론 약속 없이 예약도 없이 왔기 때문에 못 만난 부분도 있지만 꼭 필요했다면 만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지금 그 헌재에서의 대통령 측 대리인하고 지금 이제 사법적 준비를 하는 대통령 측 대리인에 좀 조정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저는 좀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김평우 변호사가 계속해서 대답하지 않을 권리 또는 답변할 의무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계속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우스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설전이 이어졌죠. 그러면 백선 변호사, 그러니까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이 만약에 맘만 먹고 김평호 변호사 보려고 했으면 들어오게 하세요라고 했으면 되는 건데 막았다는 건 앞으로 법적 다툼에서 김평호 변호사는 낙제를 받은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배제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평호 변호사가 어찌 보면 그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그 영상들 다 보셨을 텐데 그때 지지자들에게 속 시원함을 선사했을지 모르겠지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대부분의 법조인들의 분석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변협에서 지금 징계 관련해서 조사회까지 꾸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특수본의 검찰 수사 그리고 향후 공판까지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김평우 변호사의 이런 돌출 행동이나 돌발 발언들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건 이미 어느 정도 박근혜 전 대통령도 확인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쨌건 뭐 김평우 변호사로 인해서 뭐 이 탄핵 심판 자체가 뭐 8대5로 인용됐다라고 보는 건 너무 심한 얘기일 수는 있으나 어쨌건 영향을 안 좋게 미쳤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일단 국민들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줬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할 때 수사 과정에서는 김평우 변호사는 일단 빠질 걸로 보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변호인단을 좀 다시 꾸린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검찰 전관 출신 중에 좀 중량감 있는 분을 모셔서 검찰 수사에 대비를 하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류까지 들고 7시 30분에 갔는데 김평호 변호사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분보다 30분 먼저, 그러니까 7시 30분에 삼성동 사저를 찾았는데 프리패스된 사람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같이 보시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올림머리 미용사 그 주인공 정송주 원장입니다. 예, 백 변호사님, 김평호 변호사는 문전박대 당했는데 정송주 미용사는 저렇게 사저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저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저 부분은 이제 정성주 미용사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이제 이미 연락을 받고 온 거니까 저는 뭐 김평호 변호사하고는 좀 차원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머리를 하러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여러 가지 구구하게 해석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제 오늘 무언가 대외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대외적으로 나오실 때는 항상 그 올림머리를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뭐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건 지금 사저 바깥으로 못 나오지만 사저 안에서 누군가를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계속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원래 하던 그 스타일대로 머리를 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 뭐 쉽게 말해서 조리장 한상훈 조리장이 그 과거에 청와대에서 나올 때 머리하고 화장이 돼 있지 않다 그래서 박 전 대통령 못 만나고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계속 접촉을 한다. 접촉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본인의 스타일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더 우세한 관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아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출 준비가 임박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는 게 평소 머리와 화장을 하지 않으면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걸로 유명합니다. 전 청와대 조리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나오는 날은 그래도 인사라도 드리고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관저에 계시면 뭐 보통 여자분들은
화장을 안 하잖아요. 만나 주실까? 집에 계시는데 화장도 안 했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내 비서분이 나오셔서 대통령님이 그런 말을 이렇게 저한테 이제 전해 주셨어요. 오늘 뭐 관제 계시니까 화장도 안 돼 있고 이렇게 해서. 네, 뭐 저희가 키워드로 다시 묶는 올림머리라고 정해보기도 했는데 뭐 확대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공식 행동, 그러니까 공식 어떤 외부 활동을 시작하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참 많아요. 아니 또 공식 행동을 한다고 치면 그것이 뭐 위법 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추정하기로 박정희 대통령 참배를 가려고 했던 건 아니냐. 그건 뭐 딸로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거를 그 비약하여 그 상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저 올림머리와 관련한 저의 순수한 사견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이게 짧은 머리가 아니고 이렇게 올림머리일 경우에는 여성들 대체로 한 2일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매일 손을 보기가 하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나오실 때 했으면 오늘쯤 하는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가능하고 또 지금 이제 추측하듯이 외부 일정을 계획했다가 하도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거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을 그런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반갑거나 애틋하면 버선발로 뛰어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그래도 몇 년씩 모시던 조리장이 이제 퇴임하면서 인사하는데 머리와 화장을 안 했다고 안 나오셨던 거는 아마 그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그 사람마다 이제 그 성격이라든지 스타일이 다르기 특성이 때문에 있죠. 예. 그러니까 화장을 안 하더라도 인사는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조금 그 따뜻한 품성은 아니시지 않나. 왜냐하면 요번에 그 진돗개도 참 말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무리 미물이고 반려견이지만 이제 그렇게 황망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뜻이 아니겠지만 또 막 인구의 회자 되는데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기 관리가 너무 철저하다 보니까 이런 오해도 일으키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 자기 관리 얘기도 하셨는데 하지만 이제 굳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외출할 일이 없더라도 청와대 시절에도 박 전 대통령 거의 매일 머리 단장을 했다는 후문도 있습니다. 이 오늘 아침에 삼성동 사저로 들어간 정성주 원장의 과거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전에 되시기 전에 제가 삼성동에 가서 제가 몇 번 해드린 적 있고 맡아서 하자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대통령 되니까 해달라 이렇게 보고. 네, 연락이 왔었어요. 저는 아침에 해드리고 일정이 약속해드리고 오전에 못하면 이제 그럴 때는 연락이 오면 미리 연락 오면 준비지. 저 얘기를 들어보면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저 정성주 원장이 들어오라고 연락을 했고 들어가서 또 뭐 외출 준비를 하든 매일매일 머리를 매무새를 고쳐하든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오늘은 그렇습니다. 민영선 원장님, 아까 뭐 정옥인 의원님께서 저 현충원 참배를 오늘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어제 민경욱 의원이 오른쪽 발목을 다쳤는데 그 병원 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좀 많아요, 지금도. 네, 그렇죠. 이제는 그 의료진이 항상 대기하는 그 현직 대통령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민간 신분으로 이제 그 사제병원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바깥 출입을 어차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발목이 많이 그 접질러져서 많이 불편하실 경우에는 바깥 병원을 갈 수밖에 없는데 바깥 병원에 가기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그 머리를 화장하고 올린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해볼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그 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고 그리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이왕 한번 나온 김에 그 어머니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과 또 참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해서 지금 아무튼 그 많은 기자분들이 계속 지금 그 사저 출입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종건 의원님 실제로 아직까지 사저는 뭐 냉장고나 정수기 같은 가전제품도 왔다 갔다 거리고 수리도 계속 이어진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어수선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서 밝혀졌듯이 인용되고 한 이틀 동안 주말인데 토요일, 일요일 이틀 동안 사실 그 퇴거하기 전까지 들어갔던 건 가전제품 방송에서 저도 봤습니다. 뭐 이렇게 커다란 모니터라든지 지금도 화면에 나오네요. 그렇죠. 뭐 모니터라든지 뭐 아니면은 냉장고라든지 이런 큰 물건들이
그 주말 동안을 이용해서 많이 들어갔던 걸로 보이고요. 그 이후 대통령이 이제 그 전 대통령이 사저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검은색 카니발 차량을 이용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실어 나는 모습이 기자들한테 목도됐습니다.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 포인트가. 일단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의 어떤 인원이 보니까 한 7에서 8명 정도 돼요. 많게는. 예. 왜냐하면 이제 뭐 여성 비서부터 시작을 해서 기사, 뭐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경호 인력들 뭐 하면은 전체적으로는 내부의 어떤 뭐 흐름 기자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7명 정도라고 해요. 그렇다면 7명 정도가 계속 거기서 사실은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의식주를 다 거기서 해야 된단 말이죠. 대통령만이 아니고. 예. 지금 사실 저기 보니까 경호동이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못했어요. 황망이 들어가다 보니까 전직 대통령은 사실 제대로 경호동이 옆에 어떤 건물을 뭐 구입하든지 해서 세워져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그 저택 안에 그냥 실을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 차량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생활용품들로 보입니다. 라면 박스도 뭐 이렇게 발견을 했대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일단 생활용품들. 이 7, 8명이 계속 거기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보급 이 차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가 계속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지금 화면에도 봤지만 뭐 1톤 트럭이라든지 일부 그냥 사적인 차량들은 그 앞 정문 앞에서 바로 딱 쓰거든요. 근데 검은색 카니발만 그 지하 1층의 주차장으로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물건들을 싣고 오고 가는지 혹시 이제 청와대 물건들은 없는지 아주 일각에서는 정 의원님 저거를 갖다 또 청와대 쪽에서 문서가 나와서 증거인멸하는 거 아니냐는지 뭐 이런 별별 구설들이 많아서 저 검정색 카니발에 집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아무래도 좀 정상적으로 퇴임한 대통령이 아니다 보니까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관심 지수도 굉장히 높고 저 카니발과 관련해서 뭐 야권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이제 그동안에 그 대통령 스스로 그 특검이라든지 헌재에서 소명을 한 그런 이해도 없고 또 많은 부분 그 관련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은폐를 하려다가 나중에 이제 그 소위 이제 자복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구심들을 자아내는데 아마 뭐 그 개인적인 그런 물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그 문서라든지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지금 논란은 있지만 이거는 지금 정부 차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좀 그 투명하고 더 이상의 의혹이 없도록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참 그 흥미로운 거는 지금 대통령은 침묵을 지키면서 가만히 있는데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는 거죠. 과거를 생각해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손녀를 자전거 뒤에 태우고 시골의 어떤 길을 달렸다라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면 관심을 받거나 그랬는데 가만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집 안팎으로도 굉장히 시끄럽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대통령 자신도 마음이 그렇게 그 어떤 안정적으로 뭔가를 지금 준비할 상황도 아니겠다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네, 좀 전에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저기는 저택이에요, 개인 저택. 그러니까 1톤 트럭 있잖아요. 아까 보시다시피 그런 그 냉장고라든지 뭐 이런 거를 실을 수 있는 1톤 트럭이 주차할 수 있는 지하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 앞에 가전제품을 지금 실어 나르는 건 문 앞에 주차할 수밖에 없고 카니발은 충분히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가니까 이제 일단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는데 대통령 기록물과 관련해서 의혹 제기될 수 있죠. 하지만 사실은 저렇게 그런 서류 박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째로 사실 복사해서 가져가면 됩니다. 노 전 대통령도 이지원을 사실은 그 봉하마을에 갖고 간 게 커다란 무슨 뭐 이렇게 트럭에 서류를 옮긴 게 아니라 간단하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갖고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건 자신이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카니발로 하루에 수백 번 들락거려도 그 서류를 전부 다 실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저희가 좀 확대 해석을 하는 거다. 선생님. 그러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이제 그 우스갯소리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퇴임하는 대통령에서 퇴임을 앞두고 한 달 정도는 그 청와대 삼청동 쪽에서 검은 연기가 많이 올라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그 불필요한 아주 비밀스러운 문고원들을 다 태웠다는 거 아니에요. 종이를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됐는데 지금은 다 이제 전자 문서로 해가지고 이 그 관리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그 사적인 물품 같은 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주 사적인 물품이라든지 그런 건 뭐 조그만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애착에 갖고서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포스트잇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씨도 포스트잇 엄청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도 그런 그 문구라든지 이런 저희가 너무 사적인 거, 카니발을 너무 도끼 눈으로 좀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하고 또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 그 이 식생활이 굉장히 또 이제 뭐라 할까요? 계속 반찬도 바꾸고 뭐 이러기 때문에 식재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좀 그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아니라고. 예, 이만큼 백 변호사님 참 삼성동 사저 주변이 어수선한데 밤샘을 하는 지지자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부 지지자는 박 전 대통령 식사하시라고 잡채를 갖고 온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 박 전 대통령을 지금 지지하고 연호하시는 분들, 지금 저 사저 앞에 계신 분들은 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현재 상태에 대한 걱정을 표시하는 거죠. 지금 어제 뭐 경호팀에서도 지금 아직 취사도가 제대로 갖추지 않아서 배달 예부로 먹을 거 시켰는데 그 사저 앞에 사람 너무 많은 거 보고 이제 배달하는 사람이 돌아갔다고 뭐 그런 얘기. 피자 영수증도 뭐 카메라에 포착됐다는 네.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일각에서는 뭐 박 전 대통령의 지금 뭐 70대 그 요리 연구가가 뭐 취사를 담당한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도 식사를 잘 못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제 뭐 박 전 대통령 드시라고 뭐 잡채를 가지고 오거나 뭐 이런 일들이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이야. 사실 본인이 지지하는 뭐 전 대통령에 대한 뭐 그런 애정 뭐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폄하할 이유까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이게 지금 전직 대통령 예우를 못 받기 때문에 뭐 냉장고 뭐 취사 도구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음식 얘기까지 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사비로 감당해야 할 부분이 참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일 텐데요. 사실 평소 돈을 잘 안 쓰기로 유명했던 박 전 대통령에 관한 김무성 전 대표의 말 한번 같이 들어보실까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런 거 뭐 절대 어떠한 댓글도 박근혜 대통령 허용하지 않는 분입니다. 아이고 제가 선거 책임지고 그 양반 밑에서 선거 책임지고 맡았다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돈도 한 푼도 안 주고 선거 치르다 가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저 때는 이제 뭐 선거 자금 투명하게 한다는 걸 외국 이제 둘러둘러 얘기한 거지만 사실 한 몇 년 전입니까? 2007년에 그러니까 딱 10년 전에 10년 전 일화를 이제 보도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김무성 전 대표가 당시 이제 친박계 좌장이었을 때 돈이 없으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모두 집중하고 있는 삼성동 저 집 팔면 된다, 한 20억쯤 된다고 했더니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어요?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거 후문이 좀 많았잖아요, 정 의원님. 저게 유명한 일화죠. 근데 사실은 우리나라 그 선거법 때문에 많이 깨끗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큰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돈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일화도 많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돈을 참 안 쓰시는 분, 근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깨끗하고 또 원칙을 지키는 분이라는 그런 이미지도,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도 있었는데 지금은 좀 이제 여러 가지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돈을 일부러 안 쓴다기보다도 그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을 누군가가 해줬기 때문에 그 관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본인이 개인적으로 그 여러 가지로 생각 외의 어려움을 뒤늦게 느끼실 부분이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까지 하게 됩니다. 예, 이종건 의원님,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재산해제에서 좀 알아봤더니 네네. 이제 단순히 딱 계산만 해보면 한 33년 동안 쓸 수 있다, 뭐 이런 계산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그 33년 말씀 제가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예. 이겁니다. 자, 이제 모 은행에서 이제 보통 사람이라는 어떤 기준을 좀 잡고, 그건 이제 이거보다 좀 낮으신 분들은 좀 또 이렇게 뭐 생각을 달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기준을 삼아서 480만 원 정도를 버는 사람이 쓰는 돈, 한 달에 쓰는 돈이 24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박 대통령한테는 한 35억 정도의 이 재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택비 빼놓고 저택에 대한 어떤 부동산 빼놓고 저금만 약 한 9억 8천만 원이에요. 그럼 약 한 10억 정도로 치고, 아까 말씀드린 230만 원을 보통 사람이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240만 월 240만 원씩 해갖고 계산을 해봤더니 약 그 저금만 갖고도
33년을 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조금 더 들어가면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있잖아요. 왜? 그럼 교육비가 우리나라에서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죠. 아마 240만 원 중에 거의 뭐 반 이상이 교육비일 겁니다. 그걸 감안하면 배 이상, 그러니까 한 60년은 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생활하실 수 있다라는 그냥 단순 계산으로 지금 이렇게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런 제가 볼 땐 참 무익한 그런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만큼 뭐 걱정할 아니 뭐 필요는 보통 없다. 사람들 240만 원 쓰는 거 맞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많은 돈인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요리를 해주는 김할머니와 이제 사비로 월급을 줘야 돼 윤전추 인건비만 합해도 240만 원이 저는 훨씬 넘어갈 것 같아서 조금 여러 가지로 계산이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근데 김무성 대표하고 머쓱했던 후일담으로 전해놓은 누가 돈 쓰라고 해서 할 적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저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애착심이 굉장히 대단해가지고 팔기를 좀 싫어하시는 저 20억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삼성동 사저는 정말 임선희 씨가 임선희 씨 팔순잔치가 칠순잔치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대통령 대기전에 막 가서 노래도 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거기서 해서 임선희 씨랑 최순실 씨랑 다 해서 이렇게 마련해주고 해줬던 그런 사저, 그리고 본인이 저기서 대통령까지 당선되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치 생활에서 다시 이제 밖에 생활하면서 하여튼 삼성동 사저에 대한 애착이랄까 사랑이랄까 그런 게 좀 남달리 좀 집착이 있지 않나 이런 해석도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태민 씨의 부인 임선희 씨가 팔순잔치 노래 부른 거는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삼성동 사저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기 때문에 돈 20억 문제가 아니라 김무성 전 대표에 그런 말을 한 것이다라는 분석도 했는데 여전히 두문불출 중입니다. 지금도 칩거를 계속하고 있는데 박 전 대통령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과거 발언으로 한번 비춰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욕을 먹어도 매일 잠을 자지 못해도 국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으면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비난과 성토도 받아들일 것이다. 진실은 언젠간 밝혀질 것이다라는 게 이제 마지막 메시지였는데 이종우 실장님. 근데 지금 청와대를 떠나온 지 이틀 밤이 지났는데 청와대에서도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보니까 춘추관에 이제 재임시를 했던 사진이 다 저렇게 떼어져 있어요. 저희가 오늘 오전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 저거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제일 먼저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이 사진이 철거된 것이 군이었죠. 군대에서 사실 군 최고 통수권자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군 수뇌부들의 어떤 회의가 이루어지는 회의실이라든지 이런데 군 통수권자의 사진이 정면에 붙어 있는데 그것부터 사실은 철거가 됐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좀 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즉시 사실은 파면이 돼서 지금 대통령의 신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게 홈페이지입니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현직 대통령으로 기재돼 있고 또 활동한 사진들이라든지 이런 또 그 안에 가장 사실 네티즌들한테 비난을 받았던 게 최근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이 청와대에서 이 진실은 무엇이다 하는 식으로 해갖고 진실 공방을 벌였던 진실에 대한 어떤 이런 내용들을 아직도 게재하고 있다 해서 굉장히 많이 비판을 했는데 결국은 어쨌든 홈페이지도 이 청와대에 대한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어떤 흔적은 다 지워버리고 대통령이라는 어떤 임기라든지 혹은 청와대라는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아주 기본적인 내용만 빼놓고 개편도 했고 또 이제 청와대 내부에 말씀하셨듯이 이 박 대통령의 사진도 전부 다 떼어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저기가 이제 춘추관 2층이에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있고 2층에 이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이 굵직굵직한 정책 하나마다 있었는데 그거를 또 오늘 새벽에 띄워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청와대로서도 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 혹은 지지층을 의식 안 할 수 없겠습니다. TK 민심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는데 그래도 그렇게 되니까 좀 섭섭하면서 좀 안 좋은 것도 좀 많습니다. 나는 안 됐어. 박근혜 안 됐어. 나는 모르겠어요. 마음이 너무 안쓰러우셔가지고요. 예. 1년만 봐주지. 그렇게나 마음을 잡아요. 없는 게 있는 거 마음을 잡고 안 됐어. 예. 정말 피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지금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뭐 안타깝다는 말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일까요? TK를 중심으로 분명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른 평가가 나올 것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이번에 탄핵 관련 여론조사를 봐도 TK 지역에서는 동정 여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예. 탄핵을 반대하는 퍼센트도 가장 높은 곳이 어쨌건 TK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태극기 집회에 나온 정치인들의 면면을 유심히 보면 TK 지역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많죠. 그리고 TK 지역에 도전하려고 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런 여러 가지 그 함수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그 새벽에 뛴 부분, 철거한 부분 관련해서 그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데 사실 이게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청와대 입장에서 다 처음이죠, 뭐. 사실 뭐 좋은 일이라고 이게 대낮에 뭐 다 언론이 보고 있는 데서 뛰는 거 그거 굳이 또 이 TK 지역이나 어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자극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 부분은 굳이 비난할 필요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